요즘 세금 고민 어떤 게 있는지 제가 답변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초구청 서리풀 세무전문위원 이장원 세무사입니다. 자, 이분 상담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약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종부세 130만원, 재작년에는 한 1000만원 정도 내셨다고 해요. 아파트가 두 개 있습니다. 아파트 하나는 서초구에 있으시고요. 아파트 B는 저기 성북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모두 이제 남편의 단독명인데 이게 종합부동산세가 앞으로 올라갈 것 같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뉴스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종부세를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물어보셨어요. 저는 딱 보자마자 두 주택이 이제 취득일자가 하나는 2014년, 하나는 2015년이에요. 그래서 좀 시점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비과세를 받는 플래닝은 안 되니까 그러면 가액이 좀 적은 게 좋을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초구는 조정대상 지역이니까 이걸 주는 순간 이제 취득세 중과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 아파트를 주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분도 이게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세를 많이 더 가져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B아파트, 성북구의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하는 것이 나을까요? 곧 퇴직을 앞두고 있다. 종부세 등 세금이 걱정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보유만 하고 있어도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종합부동산세보다 내가 지금 거래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따져보고 어떤 게 더 실익이 있을 것인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좀 확 올라갈 때가 있고요. 세금이 그 다음에 확 또 개편이 돼서 줄어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재작년에 1000만원 내다가 갑자기 작년에는 130만원, 말 그대로 거의 87%가 확 줄어든 케이스잖아요. 그렇게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을 예상하는 거는 조금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예요. 남편이 두 채가 있는 건데 한 채를 아내에게 준다. 그럼 각각 9억 원의 공제를 받으시기 때문에 두 주택 다 지금 공시지가가 9억 원이 안 넘더라고요. 물론 공시지가가 또 올라갈 수는 있겠죠. 자,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9억 원이 차감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비춰 보여요. 그러면 앞으로의 종합부동산세가 얼마 나올까? 재작년처럼 매년 1000만원씩 나온다 그러면 10년 정도 지나야지만 1억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그럼 그 종합부동산세 매년 1000만원씩 10년 것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당장 드는 비용이 얼마일까? 그걸 계산해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아내에게 B아파트를 줍니다. 시세가 10억 원이시대요. 그리고 전세가 6억 원, 그 다음에 현재 이 공시지가 5억 5천, 취득가액은 4억 5천만 원. 그 다음 취득일자가 2015년도입니다. 이 제한된 정보긴 하지만 이걸로도 충분히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뭐가 발생하죠? 이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이 아파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고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이 양도가액분, 말 그대로 전세를 승계받는 부분이 6억 원, 그 다음에 전세가 아닌 순수 증여분이 얼마죠? 시세 10억에서 전세 6억 빼면 4억 원이죠. 자, 그래서 6억 원에 대해서는 이 매매 취득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주택까지는 일반 취득세를 내죠. 자,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3.3%가 나옵니다. 4억 원에 대해서 3.3%가 계산이 돼서 1320만 원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세무사님 4억 원인데 그러면은 4억 원은 6억 원 이하니까 이 취득세율 1%대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취득 당시 가액이기 때문에 이 취득 당시 가액이란 거는 뭐라고 말하냐면 취득하려는 부동산 등의 전체 가액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이 부동산은 10억짜리고요. 10억에서 이 10억에 대한 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채무 부분은 부담부 증여니까 4억에 대해서만 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억 곱하기 이 취득세율, 10억에 따른 취득세율 3.3%가 곱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증여분은 6억 원에 대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 3.8%가 계산이 됩니다. 그럼 두 개 합치면 얼마냐면요, 3,600만 원이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 세금, 증여세가 얼마 나오냐? 이 전세가 6억 원이기 때문에 이 시세와의 차익이 4억 원이에요. 배우자 간의 10년간 증여재산 공제는 6억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증여가 없다라는 가정이라면 6억 원의 여유가 있는데 4억 원을 증여로 주게 되는 거니까 어차피 세금은 0원이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10년간 혹시 배우자에게 증여한 게 이미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전제는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금입니다. 이걸 빼놓을 수가 없죠. 양도소득세입니다. 부담부 증여여도 결국 6억 원에 대한 채무를 전세를 너가 가져가라, 승계해라라는 조건이잖아요. 그럼 전세를 6억 원을 주면요, 결국 6억 원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판 것으로 봅니다. 그럼 6억 원에 대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럼 취득가액이 4억 5천 원이니까 4억 5천만 원의 이 시세와 전세 비율 60%를 곱하고요. 그 곱한 가격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또 곱합니다. 취득일자가 2015년이니까 얼추 날짜가 10년이 지났다라고 가정을 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10년치를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면 20%가 곱해지는 거예요. 결국 양도가액 6억 원, 취득가액 2억 7천, 거기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6,600만 원 빼고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하면 지방소득세까지 8,730만 원 정도가 나와요. 자, 그럼 합치면 얼마입니까? 취득세 3,600만 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8,730만 원. 여기서 취득세는 배우자가 내야 됩니다. 결국 이걸 받아가는 이 아내분이 내야 되는 거죠. 아내분이 경제적 활동을 안 한다 그러면 이 취득세에 대한 부담도 결국은 증여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챙겨야 된다. 두 번째로 남편분은 양도소득세를 8,700만 원을 내고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게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였다라면 이게 0원이겠죠. 그래서 만약 이게 비과세 상태였으면 저는 이거를 무조건 권했을 거예요. 아, 이 정도는 세금 안 나오고 취득세만 3,600만 원이면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1,000만 원 가정에서 한 낸다 그러면 4년 정도만 지나면 선생님에게 더 유리할 거다. 그리고 매년 1,000만 원이겠냐. 종합부동산세가 올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한 500만 원 나오고 내년에는 1,000만 원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1,500, 2,000, 3,000 나올 수도 있지 않냐. 그럼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이건 권할 만하다. 왜냐? 취득세 3,600만 원만 낸다라는 가정이면. 근데 지금 비과세를 못 받으니까 양도소득세까지 합치면 얼마입니까? 아, 이거 너무 커요. 거의 1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1억 2,300만 원 정도가 내기 때문에 이건 좀 부담이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결국 여기서는 여러분들의 선택이 앞으로 내가 내야 될 종합부동산세가 앞으로도 쭉 많이 낸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따져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 곧 은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고민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자산가치가 계속 올라간다고 가정하면은 종부세를 내더라도 버틸만 한데 앞으로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미지수가 있다. 지금 많이 올라간 것 같다라고 가정이 된다 그러면 또 한번 고민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그러면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번 하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주택 하나를 줄이자라는 관점으로 외부에 양도를 하는 것도 방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선택의 영역에 들어선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 상담자분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의사결정을 내리시면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서초구청 세무과 유튜브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